어디지? 이제는 진도가요. 아까 했던 그 순서대로 이어져요. 당좌자산부터. 자, 어디로 가주시냐. 교재는 26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26페이지 맞군요. 자,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화면 보실게요. 뭐냐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아까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당좌자산하고 그 다음 재고자 이렇게 계속 이어졌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이제 배우시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개정 과목들은 그냥 전반적으로 쓰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어저께 했던 14가지 정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회계 전반 특정 챕터에 관여된 개정 과목이 아닌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어떤 특정 A라는 챕터가 있으면 그 A라는 챕터에서만 쓰는 개정 과목들이 있어요. 꼭. 그런 애들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아무튼 할 때마다 꼭 제가 이거는 꼭 외워주세요라고 강조드릴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개정 과목이 좀 그 챕터에서만 나오는데 어려운 애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자, 하나씩 해보죠. 자,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데요. 자, 화면 보실게요. 요거는 실기로도 내긴 해요. 뭐냐. 자, 이 화면 보시면 여기 위쪽 보이시죠? 여기 당좌 자산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이시나요? 여기. 그러니까 회사가 주주들한테 이런 느낌 주는 거예요. 올해 연도 말에요.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현금하고요. 그 다음에 곧 현금이 될 자산들이 20억 정도 있어요.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주들한테 합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회계는 현금의 범위가 진짜 넓어요. 일상생활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현금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통장만 의미하는 거. 현금이나 아니면 보통 예금만 의미하잖아요. 맞죠? 근데 회계, 우리 세법이래. 회계는 뭐도 뭐냐면 회계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현금처럼 봐요.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애들이 개정 과목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걸 주주들한테 일일이 다 알려주면 주주 멘탈 나가요. 이게 어떤 개정 과목이냐고. 그래서 그냥 주주들한테 우리 회사가 현금이 이 정도 있고요. 곧 현금이 될 자산이 이 정도 있어요라고 합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험 목적상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외부 보고용이다라는 거예요. 회사가 관리하는 용도가 아니라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알려주는 용도. 일때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합쳐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했던 매출 채권 매입 재무처럼. 자, 그럼 들어보실게요. 자, 화면 보세요. 시험에서 그럼 어떻게 내냐. 자, 화면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관리용이라는 게 있죠. 뭔지 모르겠지만 관리용. 이게 회사가 관리하는 용도예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관리용 말고 뭐도 있어요? 제출용. 누구한테 제출해? 재무제표를. 주주들한테. 맞죠? 그래서 투자자한테 제출하는 용도예요. 보시면 뭔가가 좀 달라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뭔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뜬금없이.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자할 자산. 이런 느낌을 주라는 거야, 주주들한테는. 그러니까 나중에 단기에 투자할 자산들이 개정 과목 회사는 나눠요. 주주들은 개정 과목을 잘 몰라요. 회계 안 배웠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매출 채권,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표 그냥 이 정도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장부 조회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얼 그대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장부를 찾아서 정답을 적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제출용 클릭 안 하고 있으면 못 맞춰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주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통합하는 애들이다라는 걸 외워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실기할 때. 알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용은 계정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가 왜 이렇게 많아. 맞죠? 이건 회사용이고, 회사용. 음. 아무튼 이거 지금 당장 외워주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도 있고 현금성 자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현금이라는 거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현금이라는 건 지폐나 동전을 얘기하죠. 그걸 통화라고 해요. 그래서 통화 정책에 민감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게 통화, 계정 과목 아닙니다. 그래서 지폐하고 동전을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두 번째 점에 있는 건 뭐냐면 아까 그랬죠. 회계는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으면 현금처럼 봐준다고. 그렇죠? 그게 통화 대용증권이에요. 대용. 대신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지폐나 동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지폐나 동전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요걸 안 돼요. 여기 제외예요. 자,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자, 일단 자기압 수표는 안 해도 되겠죠. 자기압 수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10만 원, 100만 원짜리 수표예요. 그거 현금으로 보죠, 여러분들. 맞죠? 근데 좀 바로 현금은 안 되고 뭔가 위조 같은 건 여러분 체크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그 어떤 분이 10만 원짜리 수표했는데 그거 좀 확인하느라 고생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냥 바로 받으면 안 돼요, 실제로. 그 위조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막 그 전화해가지고 예, 뭐지 점장님 불러가지고 점장님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거 다 일일이 확인해야 수표 위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지폐도 위조될 수 있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별표인데 이건 다른 애랑 엮여서 할게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요. 좀 이따가 다른 애랑 같이 엮어서 할 때니까 지금은 중요한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송금한 우편한 증서라는 거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암기 좀 부탁드릴게요. 대략 설명만 할게요. 옛날 옛적이에요. 옛날 옛적.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는 아니고 뭐냐면 자, 지금에야 여러분들 뭐 카카오페이나 이런 걸로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 옛적이에요. 특히 회계하실 때는 좀 옛날 옛적을 좀 많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요. 만약에 내가 어디에 내가 송금을 해야 된다. 그럼 송금 ATM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정말 옛날에. 그럼 송금할 데가 ATM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송금을 만약에 해야 되냐면 내가 편지 봉투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편지 봉투에 돈을 넣었는데 주소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주소의 주인이 현금으로 받아가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 기분이. 꽁돈 생겼네,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한테 어머니 저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100만 원이 컸었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어머니께서 똑같이 100만 원 넣었다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어머니께서 100만 원을 우체국에 저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금을 하고 일정 수수료를 내면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줘요. 맞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증서를 줘, 증서. 예금했다는 증서. 그게 우편한 증서다라고 해요. 맞죠? 그러면 그 증서를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들한테 보내요. 근데 만약에 주소를 잘못 찾아갔어요. 꼭 돈이에요? 아니요. 증서가 온 거기 때문에 잘못된 주소의 주인은 못 찾아요. 민증이 아들 민증이 아니거든. 맞죠? 아니면 찢어버리거나 주인 찾아주거나. 맞죠? 근데 만약에 찢어버렸대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 안 왔잖아요. 우편한 증서가. 안 왔으니까 다시 어머니한테 옛날까지 공중전화 돌려가지고 엄마 안 왔는데 다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또 일정 수수료 주고 100만 원짜리 우편한 증서를 제대로 보내주잖아요. 그럼 아들은 우편한 증서라는 걸 받았죠. 그러면 이거 지금 당장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그 우편한 증서를 우체국 가가지고 내가 동네에 있는 우체국 가서 내 신분증 제시하면 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편한 증서 받았을 때 돈이네라고 생각하겠죠.
맞죠? 그리고 또 여러분 대표적인 게 지금은 어차피 국가에서 세금 어차피 이제 그 통장으로 쏘잖아요. 근데 옛날엔 통장으로 쏠 수가 없지. 그럼 만약에 국가가 환급해 주겠다라는 통지서 날리는 거예요. 통지서. 그리고 뭐 옛날은 여러분들 배당금 지급도 실 통장에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하니까 통지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국세를 돌려주겠다라는 환급금 통지서를 받거나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받았대요. 그럼 이거 현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언제든지 가면 현금 할 수 있는 거죠.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면 옛날에도. 맞죠? 이런 애들 전부 다 현금처럼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개정 과목은 아니고 말문제예요. 전부 다 말문제만 나옵니다. 개정 과목 얘가 중요해. 타인만의 등자수표가 훨씬.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게 여기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한번 같이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사채 공채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는 그거죠. 그 배를 가르는 거. 안 갚으면 너 영화를 좀 너무 많이 봤나? 그래서 그 사채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 일수 리드 머시기 상표는 가리게 리드 코 머시기 아무튼 거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나 회계 쪽은 사채라고 하면 회사가 그죠?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때는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높으면 돈 빌리는 것도 무서워요. 맞죠? 그래서 회사가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가 있거든요. 채권. 그죠? 그거를 우리가 사채라고 해요. 회사채 줄임말 회사채. 근데 꼭 회사만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공공기관도. 지방자치단체도. 맞죠? 그걸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걸 공채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국가가 코로나 지원금 주려고 국채 발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건 국가가 발행하는 거액의 자금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발행하는 기관만 다르지 다 채무자예요. 발행하는 애들 돈 빌려주세요라고 발행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채무자는 부채인데 지금 우리 자산하고 있잖아요. 자산이니까 내가 사채나 공채를 산 거예요. 그렇죠? 사면 돈 빌려준 거잖아요. 맞죠? 그럼 돈 빌려주면 이자 언제까지 주겠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행처럼 서프라이즈하게 안 줘요. 그렇죠? 은행은 가끔씩 여러분들 보실 통장에 막 맨날 그 뭐지? 빨간색만 있는데 같이 파란색, 전 파란색으로 돈 들어온 것도 표시되거든요. 보면 월급날 한 번, 결산이자 한 번. 그렇죠? 결산이자 한 137원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무튼 자 그건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은 언제까지 이자를 주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돈을 1월 1일 날 빌려줬어요. 그럼 1월 1일 날 이자가 들어와요? 1년 지나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해당 날짜가 도래한이라는 말이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만기가 도래 요 말이 붙어야 돼요.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옛날에는 지금은 이자가 알아서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표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 표를 띄어다가 제시해야지만 현금으로 줬었고 옛날에. 잘 몰라요. 저도 이론상을 듣기만 해서 알아요. 그렇죠? 저도 어리다. 어리다. 이것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늙었구만 아니에요. 어려요. 그렇죠? 하다 보면 이거 할 때마다 자괴감 느낀단 말이에요. 요즘 막 대장금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면 대장금이 뭐예요? 저 이상한 눈치 바라본단 말이에요. 야인시대 이런 거 얘기하면 막 2000년생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진짜로 할 때마다 쫄려요. 알고 계시고 살해 들기도 무서워요. 왜냐면 그때부터 드라마를 안 봤거든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건 개정 과목이 아닌데 시험에 다음 중 이렇게 물어봐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이라는 말문이 정말 많이 냈어요. 알죠? 그러면 얘네들은 통화대용 증권은 현금처럼 보는 자산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는 거예요. 자, 근데 참고는 여기. 자, 우표 수입인지 선일자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자, 외우셔야 돼요. 잘 나온 애들이야. 뭐냐면
그 여러분 우표 있죠? 우표를 제시하면 우표가 현금이에요? 당연한 상식인 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수입인지는 뭐냐면 이거 하면 또 옛날 사람 같은데 저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강조. 저 굉장히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증명서류 같은 거 있죠.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아니면은 주민등록 등본 초본 뛸 때 어디서 떼요? 그렇죠. 정부24시 그런 데 가면 공짜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 정말 어렸을 때요. 저 정말 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사무소를 가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저 주민등록 등본 초본이 필요한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게 한 300원 돼요. 300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 300원입니다. 300원 주세요 라고 하면 동사무소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300원 주세요. 그지 같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위험 있어 보이게 어떻게 하냐면 딱 우표를, 그러니까 우표예요. 공공기관이 붙여준 우표인데 그 우표를 붙여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표를 붙여야지만 효력이 있으니까 우표 값으로 300원 주세요 라고 하면 그나마 좀 덜 민망하잖아요. 그지 같잖아요. 이거 이렇게 뭔가 의식이 국가가 발행한 우표를 붙여야지만 이게 서류가 효력이 있어요. 이거 같아요? 아니에요. 좀 약간 뭔가 있어 보여. 이렇게. 얘 딱 붙여. 그럼 얘도 우표잖아요. 맞죠? 우표든 수입인지든 전부 다 우리가 현금은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여러분, 어음은 만기가 도래해야 현금인 거죠. 그냥 어음이면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했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어음 발행 시에는 현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단순 외워주실 게 우리가 어음이라는 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 신용등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 그래서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있죠. 신용등급이 낮거나 그런 사람들이 발행하는 거 우리가 선일자 수표라고 불렀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일자 수표는 그냥 어음을 발행할 수 없는 애가 발행하는 게 선일자 수표니까 아까 어음을 발행할 당시에는 현금 아니라면서요. 얘도 할 당시에 현금 아닌 거예요. 이 정도만 생각. 그렇죠? 옛날에는 다 설명했는데 여기서만 나와요. 개정 과목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단순 암기. 자, 이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여기 별표예요. 잘 집중. 아까 제가 뭐 당좌수표인가 뭔가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좀 하려고. 여러분, 요구불 예금 개정 과목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은행에 지급을 요구하면 은행에서 줘야 될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요. 요구, 주세요라고 요구하면 지불해야 되는 예금. 대표적인 예금, 그런 예금 뭐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돈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주는 예금. 보통 예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예금이 보통 예금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예금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개정 과목은 실제 보통 예금 씁니다. 알죠? 근데 나중에 12월 31일자에 주주 채권자한테 보통 예금, 뭐 당좌 예금 이런 거 쓰면 좀 그러니까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통합해 주는 거예요. 오해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보통 예금은 현금 계정 과목 쓰면 되는 거군요.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12월 31일 날 그냥 통합해서 알려줄 때만 현금 및 현금 자산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계정 거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예금은 알고 계실 건데 당좌 예금은 처음 보실 거예요. 당좌 예금 외우셔야 돼요.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지금 옛날 가정해 주세요. 옛날 저 굉장히 어렸을 때 항상 강조. 지금도 은행에 아마 있을 건데 어르신분들 있죠. 어르신분들 카카오페이 이런 거 잘 못하시잖아요. ATM 이런 것도. 저희 어머니도 아직 ATM 잘 못하시더라고.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로 어떻게 하시냐면 은행에 종이가 있어요. 그럼 그 종이에다가 계좌번호도 적고
그 다음에 금액 적어가지고 창구에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많아요. 실제 어르신분들 중에. 그래서 창구 가가지고 용지에다가 뭐 써가지고 제시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창구에서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어렸을 때. 예. 그러면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이니까 시골이면 뭐 많이 밀리지 않죠. 밀리지 않는데 ATM이나 이런 것들 없던 시절이면 내가 사업자면 예를 들면 한 달, 하루만 하다도 거리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줄 서서 기다리기 너무 시간이 아깝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은행에 당좌 예금이란 계좌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하냐면 1,0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넣으면 통장을 주는 게 아니라 수표를 줘요, 수표. 책을 줘요, 책. 이런 책 말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신한은행하고 거래한다라고 하면 신한은행 마크가 다 찍혀져 있는 마치 포스트잇 같이 넘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위조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찍어놓은 비어있는 수표 책자를 줘요. 우리가 당좌 수표라고 하거든요. 일단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당좌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가가지고 은행 가서 창구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1,000만 원 당좌 예금 통장이 있죠. 그리고 저는 당좌 수표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신한은행 마크 찍혀져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만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400만 원어치 사야 될 좀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보통 예금만 가지고 있다면 400만 원을 직접 그 용지에다가 적어가지고 창구까지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그냥 거기에다가 비어있는 수표 책자 있죠. 거기에다가 400만 원을 적어요. 적어. 신한은행 마크 찍혀져 있거든. 그리고 거기에다 사인을 넣어요. 왜냐면 신한은행한테 제 사인이 들어가 있는 요 사람한테만 돈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한은행 마크 찍혀져 있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선 400만 원 쓴 다음에 제 사인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당좌 수표를 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당좌 수표를 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좌 수표를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당좌 수표를 받으셨죠? 그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당좌 수표를 던져드리면 저는 현금이 감소할까요? 예금 잔고가 감소할까요? 전 예금 잔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짜리 수표 던져주면 400만 원 예금이 감소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수표를 가가지고 신한은행에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좌 예금 잔액이 증가해요? 현금으로 찾는 거예요. 현금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못했던 거. 여기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타인이잖아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어떤 오해 하시냐면 당좌 예금을 늘려요. 큰일 난다. 당좌 수표를 받았다라고 하면 당좌 예금을 늘리신 게 아니라 현금을 늘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받은 사람은 현금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수표가 중요해요. 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여기 외우시면 돼요. 자기합수표는 어렵지도 않아. 자기합수표는 그냥 다 돈이잖아요. 수표 주면 현금 주는 거고, 수표 받으면 현금 증가하는 거고. 근데 당좌 수표는 받은 사람은 현금 증가해요. 그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현금 증가지만, 당좌 수표를 준 건 저죠? 저는 현금이 감소한 거예요? 예금 잔고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예금이 감소하는 거예요. 당좌 예금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받으면 현금 늘리시는 거고 시험에는 절대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이렇게 안 줘요. 이쁘게 안 주고 그냥 민국이 발행한 당좌 수표 받았다 이렇게 주지. 그게 타인 발행 당좌 수표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이거 붕괴 끊을 수 있으려나?
음, 아, 여기 있다. 391페이지. 391페이지 가보실래요, 여러분들? 교재 391. 제가 앞으로 이제 뭐를 풀 거냐면은, 일단 여러분 390페이지 가보세요. 390페이지. 390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에 문제 2라고 있죠. 문제 2. 문제 2 보이세요? 문제 2. 이 문제 2번이 어떤 거냐면 총 6개 문제가 있거든요. 6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까 했던 우리가 해당 날짜로 차변, 대변을 끊는 게 일단 6문제가 나와요. 일단 그래서 문제 2번 유형이 차변, 대변, 분계 끊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앞으로? 이거 나중에 실기 때 할 거니까. 그럼 지금은 우리가 손으로 분계 끊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주시냐면 391페이지. 391페이지에 2번 문제 있죠. 10월 13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10월 13일? 문제 읽어보시고 한번 분계 한번 해보세요. 분계. 분계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이 가운데 선 그으시고 차변대변 쓰시면 된다고. 아니면 차대 하셔도 되고, 차변 하셔도 되고. 손으로 못 끊으면 분계는 안 돼요. 절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 다 맞춰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틀리시면 제 설명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애들은 요즘 어렵거든요. 보시겠어요? 네. 어렵죠, 여러분들. 분계 많이 끊어보셔야 돼요. 오늘 숙제, 오늘부터 나가요, 숙제? 자, 일단 분계 끊으실 때 아까 순서 말씀드렸죠. 일단 계정 과목부터 먼저 판단하기. 1번. 맞죠? 뭐 2개면 2개, 3개면 3개 다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걔가 계정 과목 판단하셨으면 걔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증가면 본인 위치고 감소면 반대편. 요 2개가 일단 핵심이에요. 네. 뜻을 안 해, 계정 과목 뜻을 안 해오시면 못 푸는 문제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잘 안 줘요, 계정 과목을 잘. 뜻 안 해오면 못 풀게끔. 자, 읽어는 보셨죠, 여러분들? 처음이신 분들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제가 숙제 내는 것들은 무조건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많이 뒤쳐져요. 자, 보시죠. 자, 일단 내가 이거죠. 제품 300만 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했어요. 조심하세요. 계약. 이거 회계상 거래 아니잖아요. 아까 그랬죠. 계약, 주문 이런 것들 들어가면 회계상 거래 아니라고.
판매하기 그냥 말로 씨부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항상 자산, 부채, 자본에 영향을 줘야 돼요. 그냥, 나 300만 원에 팔게. 근데 일단, 계약금부터 먼저 계약금 받은 거잖아요, 이거. 300만 원에 20% 계약금 받았으니까 실제로 자산, 부채, 자본이 움직인 건 60만 원이에요, 20%.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낚시라고 하죠. 피싱이라고 하는데, 피싱? 아니, 300만 낚시라고 해요. 계약, 주문, 그 앞에 있는 숫자는 의미 없는 숫자예요. 맞죠? 빨리 일상생활에 거래에서 탈피하셔야 돼, 이런 애들. 예. 자, 그럼 여기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저께 배웠던 개정 과목이 되셔야 돼요. 계약금, 제가 지금 밑줄 친 게 개정 과목이에요. 계약금 받았대요. 개정 과목 뭐예요? 선수금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선수금이에요, 선수금. 예. 우리 선수금은 여러분들 성격이 뭐였죠? 그래서 부채였어요. 외우셔야 돼. 왜? 계약금, 항상 계약금하고 보증금은 뒤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계약금을 받았어. 그럼 나중에 계약금 받은 것만큼 물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무니까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약금 받았으면 계약금 잔고는 선수금 잔고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이죠. 미리 말씀드리면 선수금은 언제 감소하냐? 물건 넘겨주면 감소합니다. 왜? 물건을 넘겨줘야 될 의무라고 했는데 의무를 다 하면 감소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할게요. 선수금은 부채니까 대변,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입니다. 여기에 60만 원. 뭐 거래처 이런 거 무시할게요. 지금은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계 잘 끊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계정과 뭐 친절하게 보시면 안 주잖아요. 잘. 또 뭐 요거 뭐냐면 그죠? 여기 1만 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대요. 그럼 이거잖아. 1만 상사는 그냥 타인이야, 타인? 그럼 타인 발행 당좌 수표래요. 현금이잖아요, 현금. 그렇죠? 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 그럼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증가니까 그대로 차변. 그죠? 여기에 현금. 딱 보시면 어때요? 이거를 일단 끊을 줄 알아야 컴퓨터 옮겨 적는단 말이에요. 못 끊으면 손으로 못 끊으면 못 적어요. 컴퓨터 입력 못 합니다, 절대. 분기 연습 진짜 많이. 이게 45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빨리 여러분들 계정ቋ목 외워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뜻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 계정ቋ목 외우시면 딸랑 안 돼요. 뜻을 안 외우시면 이거 풀이를 못 해요. 계약금 뭐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성급금, 선수금만 외우시면 뜻까지 선수금 먼저 받은 계약금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 이렇게 했죠. 외우시고 꼭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알고 계셔야 위치도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됐죠?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끝났어요. 여러분 50초, 1분도 안 걸려요. 뭐냐면 우리 현금성 자산 있죠. 현금성 자산은 이거 외우셔야 돼. 다 시험에 내는 애예요. 뭐냐면 우리가 현금성 자산은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이 되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회계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현금이 되면 현금성 자산으로 보냐면 여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 대표적인 게 정기예금이요. 3개월 이내에 정기예금 만기 도래하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기예금에 넣었는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 거야. 그러면 아이씨 그 돈이겠구만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회사가 정기예금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업시켜버려요. 그냥 돈 될 건데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양도성 예금 증서 무시하시고 우리 시험은 이런 거 잘 안 내니까 그냥 취득 당시 핵심이 만기가 3개월이에요. 이거 시험에 1년이라고 장난 많이 칩니다. 1년. 알죠? 이렇게요. 자,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